우리가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럼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시인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백석은요. 1940년대 특히 활동을 많이 했던 시인이고요.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이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백석 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백석은 일단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안도에 방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백석은 어떤 가족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백석 시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라라는 제목은 뭔가 봤더니 이 수라는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 불교 용어에서 수라라는 거는 사실은 아수라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이 수라는 아수라는 뭔가 이렇게 좀 끝없는 싸움, 고통의 세계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용어인 수라는 끝없는 고통의 상황, 고통의 세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시인은 무엇을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죠.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따라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거미 새끼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좀 더 뒤로 넘어가면 큰 거미가 하나 나와요. 자, 근데 또 넘어가면은 좁쌀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 이제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미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읽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반복하는 행위가 있어요. 즉, 문 밖으로 쓸어서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자, 또 한 번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고요. 또 한 번 넘어가서 여기 있죠? 문 밖으로 버리며 이렇게 세 번의 동일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세 번의 동일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화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요. 아무 생각 없이 버렸고요. 두 번째는 가슴이 짜릿해지면서 얘는 서러워하면서 보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이 메이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나를 서럽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슬퍼하면서 거미를 쓸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를 연결해서 읽어줘야겠다라고 이 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색깔의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친구들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거미 새끼 한 마리가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요 무감각한 생각으로 밖으로 쓸어서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문 밖으로 쓸어버린 행동이 거미 가족을 해체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즉, 거미 가족이 나로 인해서 붕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차디찬 밤이다. 여러분, 차다라는 거는 촉각적인 이미지고요. 밤이라는 건 보통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정의 시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밤은 어둠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뜻하고 그때 이 부정적 시간은 일제강점기라는 당대 시대적 배경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가족의 해체가 드러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느샌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이 큰 거미는 이제 어미거미인 거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화자의 감정이 변한 거예요. 뭐지? 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자각을 한 거죠. 그전엔 아무 생각 없이 버렸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대요. 이제 여러분 화자는요. 서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지금 왜 이걸 문 밖으로 버려줬어요? 어미거미를 거기서라도 가족의 다시 재회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문 밖으로 쓸어서 보내준 거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트기도 전이다. 싹기도 전이다. 그쵸? 아린 가슴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디서 이번에는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이제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하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이꼴 어미 거미가 없어진 곳에 와서 막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얘가 막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되게 새끼 거미에 대한 연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슴이 메일 듯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꼴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 이꼴 뭡니까? 아주 작은 거미의 새끼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미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이 거미는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면서 나를 서럽게 한대요. 왜요? 내가 나름 도와주고 싶은데 나까지 무서워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작은 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작은 것을, 이게 뭐야? 가장 작은 거미 말하는 거죠.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면, 자, 여러분, 화자는요 굉장히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이죠. 그쵸?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했대요. 즉 여러분, 화자는요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요 점차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노란색은요 감정의 변화를 뜻하는데, 이때 감정의 변화는 지금 조금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자가 그럼 왜 이렇게 거미 가족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시의 제재는요 거미 가족이죠. 근데 이 거미 가족 가지고 얘네가 헤어진 걸 슬퍼하고 다시 만나길 바라냐라고 한다면 거미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즉 지금 현재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재건되고 재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거미 가족에 투영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단지 거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자연물을 통해 인간 삶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거미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시인이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이 시인 입장에서는 약간 이걸 통해 인간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문밖이라는 공간, 사실 문 밖은 실외라는 점에서 원래는 부정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위험해요. 그러나 재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소망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백석의 시를 보면요, 백석 역시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겪고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해체를 겪고 있는 본인이 그러한 또 해체를 겪은 거미 가족을 통해서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시가 좀 쓸쓸하고 슬픈 구석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센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하도록 합시다.